급한 상황에 전화를 하면 언제 어디라도 찾아오는 경찰관과 소방관, 우리의 든든한 안전지킴이죠. 그런데 가끔씩 언론을 통해 허위 장난 신고 사례가 들려오면 아직까지도 저런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허위 장난 신고는 범법 행위죠. 그런데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과 소방에서도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 네. 자, 만우절만 되면 우리도 괜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장난 신고 때문에 경찰과 소방이 더 힘들거나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만우절에 허위 장난 신고가 좀 많습니까? 과거에는 조금 있는 편이었지만 현재는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9번의 경우에는 2010년과 2011년에는 각 19건과 7건의 허위 장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2012년부터는 한 건 혹은 아예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2번으로 걸려오는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한 건에 그쳤습니다. 네. 지난해 만우절에는 112로 접수된 장난 신고 한 건이 있었는데요. 영업시간이 끝나서 빵을 팔지 않는다. 내가 물건을 부수고 있으니 출동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네, 발생 건수를 보면 만우절에 허위 장난 신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우절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연간 허위 장난 신고 건수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119번으로 걸려오는 장난전화 신고 현황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119번으로 각 2,000건이 넘는 거짓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2012년부터는 200건대로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요. 지난해에는 75건이 접수돼 100건 이하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2번의 경우도 2011년부터 허위 신고가 확연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2010년 1,000건이 넘었던 허위 신고가 2011년 530건, 지난해에는 275건까지 줄어들어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소방 쪽을 보면은 2012년에는 전년보다 10%로 떨어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12년 이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줄어든 겁니까?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민의식 자체가 향상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령을 강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많은 시민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그래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긴급구조 출동에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치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한 신고에 대해서도 위치를 검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산소방본부에서는 2012년부터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지도를 부탁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도 허위 장난신고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허위 장난신고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선 소방과 경찰의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장난전화에 응대를 하다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신고 접수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조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출동이라도 인력이나 차량 운행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세금이 아무렇게나 낭비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출동을 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도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긴장을 하며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법에 저촉되는 행위죠. 범법 행위가 맞죠? 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허위 장난 신고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허위 장난 신고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공무 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더 나아가서는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소방에서는 허위 신고를 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요.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보다 처벌 기준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 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가료 처벌을 받게 되고요. 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집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허위 장난 신고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안수민 기자 수고했습니다.